자, 이번 시간엔 상세 페이지 U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로 막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만들려면 라우터라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약간 간단하게 모달창식으로 한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사이트 하단에 여기다가 모달창 같이 비스무리한 그런 UI를 띄운 다음에요. 거기다가 상세 페이지 글 내용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 제목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가 뿅 하고 뜨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실은 이건 모달창입니다, 모달창.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HTML UI가 필요하겠죠, 그죠? HTML UI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HTML 어디다가 짜요? 여기다가 짜면 되죠. 그냥 여기다가 글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div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뭐 h2 뭐 모달창 이건 제목이고요. 제목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날짜 그 다음에 이건 뭐 상세 내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제 클래스 네임 모달 됐다. 여기다가 이제 모달이라는 거에 디자인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CSS 파일 열어가지고 디자인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HTML UI 이렇게 만드시고요, 아무데나. 전 사이트 하단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디자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클래스가 모달인 거는 패딩이 20픽셀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요 샵222에요. 자, 그러면 모달창 비스무리한 게 생성이 됩니다. 자, 마진 탑 한 20픽셀이에요. 됐다. 그죠? 자,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달창 UI가 생성이 되죠. 근데 HTML을 만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HTML을 어디다 짜고 있죠, 우리? HTML을 자, return이라는 소괄호 안에다가 짜고 있어요. 그죠? 위에 보시면요. return 소괄호 그리고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코드를 쭉 짜고 있어요. 근데 return 소괄호 안에 있잖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return 소괄호 여기다가 막 div 그죠? 이렇게 짜면 되는데요. 근데 return 소괄호 안에 div가 이렇게 여러 개가 연달아서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div를 이렇게 막 연달아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는 없습니다. 자, return 안에는 항상 하나의 HTML 태그만 시작하고 끝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div를 여러 개를 만든다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여러 개를 평행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div로 또 감싸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HTML 잘 하시잖아요. 그죠? 알겠죠? 이렇게 연속된 태그들은 위치를 할 수가 없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달창을 기존의 큰 div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 이게 상세 페이지인데요. 약간 좀 특별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HTML을 짜다 보면요. 내가 가끔 가다가 HTML이 너무 많아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div가 막 연달아서 중첩해서 막 10개가 있다.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죠? 이 많은 div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리액트 상에서의 문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CSS 파일 끌게요. 자, 이거 3개 추가해 주셨죠. 그죠? 자, 이 HTML 태그를요. 아주 간편하게 줄여서 쓸 수 있는 문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컴포넌트라는 거예요. 내가 HTML을요, 이렇게 많은 HTML을 한 단어로 깔끔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이거 대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문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모달 이렇게 열고 닫고.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처음 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HTML을 나열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만의 단어로 치환을 해서 집어넣으면 그죠? 처음 보는 사람도 보기 쉽고 나중에 미래에 내가 봤을 때도 나중에 수정도 쉽겠죠. 그죠? 모달창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쉽겠고 네, 이런 식으로 HTML을 나만의 단어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문법이 바로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거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펑션 앱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우리의 컴포넌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펑션 똑같이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HTML을 막 이렇게 담아 가지고 지금 방금 한 단어로 치환을 하신 거예요. HTML을 어디다 담냐?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원하는 HTML을 이렇게 담으시고요. 리턴 소괄호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 모달이라는 이 HTML 태그를 이제 여기다가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다가 모달 괄호 열고 모달 그죠? 자, 그러면
이 div가 이 자리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컴포넌트라는 문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긴 HTML을 함수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명만 이제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HTML이 다 이 자리에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긴 HTML을 추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함수 안에다가 요거 이렇게 내가 추격하고 싶은 HTML을 담아주시면 되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UI가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요. 이 UI의 이름을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성공이에요. 이거 HTML 태그를 쓰실 때 열고 닫으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실제로 보일 때는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컴포넌트 만드는 문법이에요. 자, 컴포넌트를 만들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관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관습은 자,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름을 소문자로 하는 것보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죠? 지금 소문자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렌더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처럼 소괄호 안에다가 HTML을 담으시면 돼요. 그죠? 리턴 소괄호 안에다가 HTML을 쭉 담아 주시면 되는데, 이 소괄호 안에 div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h2든 p 태그든 뭐 HTML 태그들이 나란히 여러 개가 이렇게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HTML을 이렇게 나란히 여러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전부 다 한 div로 묶으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굳이 이거 div를 하나 너무나도 쓰기 싫어요. 그러면 div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묶기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fragment라는 문법인데요. 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요, 이제 div를 내가 안 쓰고도 이렇게 HTML들을 이렇게 나란히 등장하는 HTML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fragment라는 문법이에요. 자, 이러면 div 대신에 div 쓰지 않고도 내가 여러 가지 HTML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 곳에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만드는 위치는 이거 펑션 앱이랑 나란히 만드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펑션 앱이라는 것도 일종의 컴포넌트입니다. 여러분, 컴포넌트 하나의 HTML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HTML 덩어리들은 이렇게 나란히 여러 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달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 넣어 봤어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모달창이 이렇게 출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위치는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모델창을 이렇게 위에 놔도 될 것 같고. 자, 훨씬 더 HTML 관리가 편해집니다. 자, 이게 리액트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HTML을 내가 축약해서 한 단어로 축약해서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나중 가시면요,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HTML들을 내가 이렇게 덩어리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관리가 편해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컴포넌트는 많이 만들게 되면 또 그거마저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컴포넌트는 꼭 필요한 것만 일단은 만들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UI도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컴포넌트로 만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어떤 UI들을 컴포넌트로 만들어내면 좋냐면,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리스트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게 계속 출연을 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내용 달라지는 건 상관없고요. 자, 이거를요, 내가 컴포넌트로 취환하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사이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건 컴포넌트로 만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컴포넌트 만드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사이트에서 자주 바뀌는 UI가 있어요. 자주 바뀌는 HTML UI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컴포넌트로 만들면 매우 이제 성능적으로 좋아요. 재렌더링이 많이 일어난 UI들을 그렇게 따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재렌더링이 자주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성능적인 뭐 그런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이제 페이지들, 내가 이제 이거를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런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할 때도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알겠죠? 근데 컴포넌트의 단점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많아요. 자, 여기서 스테이트를 내가 데이터 바인딩을 하고 싶어요. 그죠? 글 제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가 글 제목
그죠? 위에 있는 글 제목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됩니다. 글 제목이 없다고 나와요. 그죠? 왜냐면 글 제목이라는 요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선언을 했어요. 글 제목, 그죠? 글 제목이라는 스테이트는 여기 펑션 앱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모든 변수 같은 건요, 이렇게 펑션 안에서 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죽기 때문에, 이제 이 변수의 범위는요, 글 제목의 범위는 저 앱이에요, 앱. 그죠? 그래서 이 모달이라는 펑션 안에서는 글 제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모달이라는 컴포넌트에다가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 쓰게 된다면요. 이제 뭐 props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여기까지 글 제목이라는 스테이트 변수를 여기다가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이거를 감수하고 이제 쓰셔야 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